안녕하십니까. 나 혼자 못 살아 알렉스입니다. 백신 접종 1년 무료 항공권, 트럼프의 위기, 진퇴양난, 동료 8명 총기 살해, 공화당 진정으로 중국 제재 원하는가? 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듭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구독 양식으로 응원 부탁 올립니다.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백신 맞으면 1년 무료 항공권 준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향상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각 주에서 나름대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하여 100만 달러 당첨 가능한 복권을 나눠주는 등 다양한 백신 접종 독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월 22일까지 유나이티드 항공 로열티 프로그램 마일리지 플러스 계정에 백신 접종 증명 카드를 사진 찍어서 올리면 그 당첨 대상이 되는데요. 18세 이상 미국 내 거주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는 7월 1일에 추첨하는 대상 5명의 경우 동반 1인과 함께 전 세계 유나이티드 항공 취향지 어디든 갈 수 있는 무료 탑승 서비스를 1년간 횟수에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6월 한 달간 30명에 대해 미국 국내선 왕복 항공권을 목적지에 상관없이 2매씩 제공됩니다. 혜택 또한 대단한데요. 모든 당첨자는 1등석을 포함하여 좌석 등급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유나이티드 항공 측은 백신 덕분에 여행이 자유로워지고 있고 모두가 여행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백신을 맞고 친구나 가족과 재회할 기회를 얻거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휴가를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항공사는 여행객이 절실한 상황에서 일거양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투자를 하고 더불어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하는 여행객을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인 것이죠. 유나이티드 항공 이외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백신 접종 직원들에게 베네핏을 제공하는 일반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기업만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직원의 건강과 손님의 건강을 위하여 백신 접종을 마친 직원들에게 상당한 베네핏을 제공하는 곳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수많은 기업체가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에 협조한다면 늦어도 다음 달 6월 말에는 집단 면역 상태를 선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역사상 형사 기소당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뉴욕 맨하탄 지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대배심을 구성했다고 25일 워싱턴 포스트와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두 매체에 따르면 맨하탄 지검장은 트럼프 그룹의 범죄와 관련해 최근 대배심을 소집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그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등 임의로 조작해서 대출과 납세에서 불법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핵심 혐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배심은 앞으로 6개월간 일주일에 3일씩 모여서 이 범죄와 연루된 관계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수사 대상 중 한 명입니다. 여기서 용어를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배심이라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해 평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발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략 20여 명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을 대배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배심 소집에 대하여 벤스 지검장을 필두로 한 맨하튼 지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트럼프 그룹 수사에 박차를 가해 왔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맨하튼 지검이 대배심을 소집했다는 것은 설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그의 범죄 의혹과 관련된 측근이나 트럼프 그룹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탈세 정황은 사실 엉뚱한 곳에서 포착이 되었는데요. 맨하튼 지검은 2016년 트럼프와 혼외 관계를 주장하는 전직 포르노 배우 등의 입막음용으로 트럼프 그룹의 자금이 흘러갔다는 혐의를 놓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탈세 정황 등이 어부지리로 포착되었고, 따라서 트럼프에게 탈세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맨하튼 검찰 측은 이미 트럼프 그룹의 과거 납세 내역도 다량 확보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만일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한다면 전직 대통령이 미 역사상 최초로 형사 기소되는 것으로서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 2차례의 탄핵과 함께 미국 대통령 역사상 또 하나의 초유의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교통시설에서 8명의 동료를 총격 살해했다. CNN은 오늘 5월 26일 오전 6시 30분께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 시내의 경전철 정비창에서 총격을 가해 최소 8명이 숨졌고 부상자도 여러 명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희생자 8명 외에 용의자도 사망을 했는데요. 용의자가 자살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총격 사건과 희생으로 수많은 미국 국민들은 미국에서 계속 발생하는 총기 폭력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정치인들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총격 사건으로 희생당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의회에 총기 규제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일부 주에서 총기 휴대를 자유롭게 하고 있지만 오늘의 총격 사건은 연방 총기 규제법 통과에 미적되고 있는 정치인들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폭제가 될 듯합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동안 총기 규제 법안 통과에 반대를 해오던 정치인들이 2022년 중간선거 승리를 위하여 총기 규제 법안 통과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 억제에 뜻을 같이 했지만 1개월 만에 삐그덕. 악시오스와 CNN의 보도를 인용합니다. 지난 3월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 그룹은 미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통제를 위하여 지난 4월에 미국 의회의 초당파 패키지에서 입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여러 가지 패키지가 들어가 있지만 초당파 의원들은 중국과 다방면에서 대결하는 상당한 초당적 합의가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과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했었습니다. 입법 패키지가 만들어지면서 공화당과 백악관 및 여러 상원의원회 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는 반도체에 대한 기술자금 지원 및 미국 공급망 강화부터 중국의 지적 재산권 절도,
그리고 신장 우이그르 무슬림 인권 탄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책 슈머 상원 다수당 대표와 여러 명의 공화당원들 또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통제 법안이 초당적 합의가 무르익은 것으로 보고 바이든 백악관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통제 초당 법안인 Endless Frontiers Act를 통과시키는 데는 적어도 10명 이상의 공화당원이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해야 되는데, 하지만 처음 합의 때와는 달리 삐그덕거리고 있는 것이죠.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와 민주당원들이 공개 수정 절차에 대한 공약에도 불구하고 척 슈머 의원이 수정안을 막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기 위한 초당적 합의 법안까지 포함된 법안을 공화당 상원의원 대표가 1개월 만에 뭉개버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더군다나 이 법안의 중요 부분은 척 슈머가 참여해서 작성된 법안이었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민주당과 협조하기로 했던 대중국 압박 조항이 들어가 있는 법안 통과를 경제 활성화 투입 금액을 가지고 척 슈머가 거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인프라 구축 금액과 저소득층 지원 패키지 금액을 대폭 낮춰서 공화당과 다시 협상 중인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과연 말이죠. 공화당이 국익을 위한 큰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신나게 춤추는 곰이 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더 후덕한 마음을 베푸셔서 댓글 한 소절까지 응원해 주십사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